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9월에 이어서 특히 10월에 저희 계좌의 흐름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미 대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우려에 의해서 주식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쯤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번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수익률 상위 기업과 낙폭 과대가 심한 저평가 기업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뉴질 정책에 내 종목은 소외되지 않기 위한 뉴질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는 측면에서 다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주말이고 해서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 일주일 전 정도에 나온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레포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홍식 애널리스트와 조은혜 애널리스트님께서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는 리노공업, 대교, 나이스 평가 정보, 다나와, 대한약품, 삼형전자, 동국제약, KPS 케미칼, 한국전자금융, 인탑스, 에스텍, 퍼시스, 서흥, 텔코 에어, 금화 PSC, 나이스 TMB, 정상 JLS, 이크레더블, 콜마 BNH와 노바렉스를 찍어주셨고요. 약간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자 금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쪽으로 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분야와 섹터를 막론하고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저희가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주식장 흐름은요, IT와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좋고요, 반도체 쪽은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많이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것에 좀 대비해서 여기서 연관시켜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오프라인 학군이 정상화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메가스터디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대교 같은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계속 헬스케어 같은 그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든 동국제약이라든지 또 키오스크 관련해서 계속 변경되고 있는 한국전자금융 같은 부분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서원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역시 아래쪽에 보시는 콜마 BNH와 노바렉스도 좋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삼형전자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위 현금이 시가총액 대비 현저히 낮다. 절대적인 저평가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쪽에 있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요, 이렇게 투자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를 추천하고 있는 리노공업, 나이스 평가 정보, 다나와, 삼형전자, 대학약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죠. 여기서 시가총액은 저렴한 편인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다, 그런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는 서흥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순이익 완전 좋아지고 있고, 나이스 DMB 같은 것도 정말 안정적인 매출액과 성장성이 보장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크레더블 같은 것도 좋아 보이고요. 퍼시스도 안정적인 재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그 예외 콜마 BNH, 노바렉스 같은 확실히 식품 관련된 부분이 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2021년 밸류에이션까지 생각을 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에 순이익이 증가할 기업으로는 나이스가 보이고, 또 나나와 좋을 것 같고, 동국제약, 한국전자금융, 인탑스, 에스텍, 텔코웨어, 정상 JLS, 이크레더블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2021년까지 늘어날 예정인 기업들이 있죠. 다나와도 마찬가지네요. 대한약품은 서서히 늘어나고 동국제약이 크게 좋아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서흥과 금화 PSC, 나이스 DMB, 이크레더블, 콜마 BNH 순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코멘트를 달아줬거든요. 여기서 낙폭과대 같은 이유는요,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낙폭이 확대된 커버리지 종목을 언급하고자 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나와 같은 경우는요, 3분기 이후에 25에서 40% 고성장 기대감이 있고, 동국제약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분기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서왕도 역시 3분기를 기점으로 매출액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에스텍 같은 경우도 회복세가 뚜렷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다. 뷰웍스는 메디컬 부분에 안정적인 성장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시장의 낙폭에 따른 10% 이상 하락이 나왔다. 나이스 DMB는
향후 개인 CB 사업으로 영역의 다각화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콜마 B&H 건기시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추가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수익률 상위 최근 주식을 보시면요. 1등 주식은 바로 KMH네요. 시가총액 3천억 정도 이 당시에 10월 13일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1개월 수익률이 77%, 1년 수익률 141%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마 알루미늄과 현대공업 같은 부분도 굉장히 꾸준히 올라왔다. 저희가 이 중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인지 디스플레이가 보이고요. 진성 트윗이라든지 나무가 코오롱 글로벌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1년으로 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수익률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역시 동아 소시오홀딩스도 제 영상에서 언급됐던 종목들이 있고요. 휴캠스가 상대적으로 1년 수익률은 좋지가 않네요. K사인이라든지 특히 SDN이 많이 관련해서 올라왔던 거 기억이 나고 있고, 이테크 건설도 좋고요. 특히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은 굉장히 정치 테마주로 크게 올라갔고, 제우스와 아바코도 꾸준히 좋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로티베큐um 같은 경우도 1년 수익률이 100%가 넘어갔고요. SKT&D도 좋은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현재 낙폭 과대주가 매수할 경우에 계속 낙폭 과대로 정말 묻혀버릴 수도 있지만 기대치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메디아나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최근에 메가 ECS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메디아나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아나는 목표 주가 계속 3만원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KM과 범양건영, 한국알콜, 하이트진로 홀딩스, 비트컴퓨터, 도이치모터스 이쪽이 많이 떨어져 있다. 낙폭과대 종목, 미투온을 비롯해서요. 기록 기대하는 수익률보다 굉장히 많이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면요. 순현금 비중을 토대로 한 그런 비율이 나와 있고요. 최근 1개월 내 많이 낙폭이 심해진 종목들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위에서부터 보시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1개월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대성과 휴원스 글로벌, 솔브레인 홀딩스 다 좋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 제노레이를 비롯해서 가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BBIG, K뉴딜지수 5종 구성 종목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이때 분사 이후로 많이 조용한 편이죠. 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두산 관련된 그룹 꾸준히 좋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넷마블이 또 많이 떨어지니까 레포트가 나오고, 최근에 또 골프존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아프리카 TV도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요. 5G는 요즘 많이 밀려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관련해서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올라오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시티랑 스마트 팩토리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다시 관련된 테마가 올라올 경우는 롯데 정보통신과 포스코 ICT, LG CNS가 꼭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4차 산업 관련된 클라우드 IDC 부분,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이 정부 정책에 꼭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비즈니스 구조의 SI 업체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국내 SI 업체 데이터 센터 보유 현황 보시면 롯데 정보통신과 포스코 ICT, 신세계 INC, 그다음에 효성 ITX, 현대 오토에버, LG CNS, SK CNC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중심에는 롯데 정보통신과 포스코 ICT, 신세계 INC 정도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부 정책에 AI와 빅데이터 내용이 빠질 수가 없죠. 스마트 팩토리 물류 등을 통해서 이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수단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런 챗봇 같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MOU를 체결하고 이 사이보그라는 챗봇 플랫폼을 개발해서 앞으로 계속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효정 ITX 같은 경우도 컨택센터 사업 부문이 주요 매출처인 만큼 AI를 활용한 지능형 컨택센터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최근에 유통 리테일 쪽에서도 많이 AI 기반의 수요 예측 플랫폼이 적용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신세계 INC 계속 좋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과 스마트 빌딩 수주 현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따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정도 주목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효성 ITX와 신세계 INC는 조금 조용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종목 가져왔는데요. 이건 9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정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5G 쪽보다는 디지털 뉴딜 관련된 쪽이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시장의 흐름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웹캐시와 같은 B2B 금융 핀테크 플랫폼 제공업체, B2B에 대한 금융 관련된 종목,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측면 좋아 보이고요. 그린딜 쪽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태양광 쪽에서도 아무래도 큰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은 이 DNA 생태계를 강화하는 25년까지 총 사업비 38.5조 원, 일자리 56.7만 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5G 및 AR을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현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뉴딜의 두 번째 과제인 교육 인프라에 고성능 와이파이라든지 노후 PC 교체 등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총 사업비 2.5조 원, 일자리 13.4만 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환자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원격 근무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 같은 내용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SOC 디지털화, 이 디지털 사회 간접 자본의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 핵심 인프라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나오고 있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수자원 관련된 부분, 재난 대응, 4대 핵심 시설인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 체계, 스마트 산단, 산업단지 프로젝트, 스마트 시티 관련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인프라 녹색 전환, 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부분 있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전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여기서는 그리드와 친환경 발전 시스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이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서 10대 대표 과제를 다시 한번 선정하였죠. 데이터 댐이 있습니다. 댐 범국가적인 데이터 정책을 수립해서 계속 육성할 것이라는 내용 밝히고 있고, 공공 서비스 부문 디지털 신기술 도입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거나 정부 정책에 하는 그런 플랫폼에 선정되는 기업들 한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의료 비대면 쪽으로 인프라 계속 관련되어 엮여지는 AI 진단 기업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에듀테크 관련 스마트 스쿨 관련으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취지, 녹색 환경에 대한 그런 와이파이 구축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 트윈 부분, 시뮬레이션 등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현실 분석 및 위험 예측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능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노후된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부분, 국민안전의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통해서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을 목표로 해서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정부는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7개의 산업단지에서 클린 팩토리를 만들어서 청정 생산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을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 다음에 R&D 및 실증 사업,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 그린 에너지 사업을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하나로 밀어붙이겠다 내용 나오고 있고, 여기서 2025년 수소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할 것이다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을 마지막 대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중소형주 뷰를 보셨잖아요. 이 중에서 레포트를 3개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고 있다. 금화 PSC, 저도 낯선 기업인데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전인 KPS를 제외한 민간 부문에서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 발전소 경상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정말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경상정비 사업인 화력발전소가 신규 건설 없이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그것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이 경상정비는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우려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OH 공사에 집중을 하면서 경상정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OH는 예방정비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사의 주기가 1.5에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고성장을 보일 경우 다음에는 좀 둔화되는 편인데, 최근 주가의 흐름이 많이 흔들리는 장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에 좀 저축처럼 넣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있고, 배당 메리트 같은 경우가 꾸준히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4.6%로 배당 메리트가 높다는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GNC 에너지 비상용 발전기 선도 업체로 국내 비상용 발전기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아직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오진 않고요.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및 R&D 센터로 비상 발전기 매출액이 앞으로 꾸준히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클라우드 AI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발전 및 전처리 시설의 설계, 제작, 설치, 시공 운영을 모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메탄가스 가스 엔진을 또 개발하고 있어요. 2006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기준에 11개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진 공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운영 발전기 선도업체를 하고 있는 이런 GNC 에너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신세계 INC, 제가 잘 모르던 그런 디지털 뉴딜 기업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4.4% 매출액 증가하였고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SSG페이를 SSG닷컴에 양도를 했는데 SSG페이가 좀 적자가 좀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무인 점포가 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 수혜가 분명히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오프라인 채널들에서도 역시 점포 고도화라든지 시스템 첨단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절실해졌는데, 여기서 동사가 공급하는 이런 셀프 체크아웃과 같은 무인 계산 설비 등에 대한 그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쪽에서 리테일 테크 관련 수주 및 해외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인공지능 수요 예측 플랫폼 등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2020년 영업이익이 무려 59.4%가 증가하는 만큼 SSG페이 적자 소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되는 이런 내용으로 신세계 INC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중소형주 수익률 상위 기업과 낙폭과대 저평가 기업 알아봤고요. 뉴딜 정부 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가진 종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